돌아오셨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오늘 여기 오니까 축제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근데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해외 취업에 대한 의지가 좀 있으신 어떤 나라 관심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호주요? 오늘 일본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사례 특강을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해외 취업 사례 특강이다 보니까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들려드릴 텐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혹시 몇 학년 분들 계세요? 나 4학년이다 하신 분, 나 2학년, 1학년이 벌써 들으러 오셨어요? 벌써요? 혹시 어떤 나라에 관심 있어서 들으러? 혹시 나 일본에 관심 있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 일본어 좀 할 수 있다. 그럼 난 영어를 잘하지만 일본에서 취업.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3개월 만에 대기업 취직 그리고 일본에서 일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보통을 하면 평균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크게 3가지: 성장 과정, 그리고 일본 취업을 하고 나서 그 후의 이야기인데, 사실 성장 과정을 넣는 게 조금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일본 취업을 하기까지 저의 성장 과정이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용기를 갖고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호기심 유발, 보통 시작에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니까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오다 X가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당일에 당일에 밥 약속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일에 약속 잡을 수도 있고, 정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쵸?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 이야기가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안 한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사회 과목에서 빵점 맞은 적도 있고요. 전교 470명 중에 430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진학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진학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고등학교 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하게 고등학교 합격을 기대했는데 특목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집 근처 고등학교 합격을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합격을 하고 그때부터 진짜 절치부심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 공부가 뭔지 수학도 진짜 하나도 모르고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고등학교 때 수학 공식도 하나도 모르겠고 국어도 지문도 너무 길어져서 뭔지 모르겠어서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당장 한 달 뒤 시험 내신 공장 눈앞에 다 달달달달 그냥 외웠어요. 근데 그 외우는 것도 이해가 안 되냐, 그냥 초성 객관식 가보 개혁이다, 기은, 이은, 기읍, 히읗 이런 식으로 그렇게 친 대로 진짜 원하는 학과에 간신히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니까 대학교 들어오면 다 주관식이죠. 그쵸? 논술형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적어. 그거를 정말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학사 경고를 저희 대학교는 1학년 때 필수 교양 과목이 인문학, 교양, 철학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사 경고를 맞고 저는 약간 방향을 대외 활동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KT 상마당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유고에서 카드가 날라올 정도로 봉사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 도우미도 다 지원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일본어 학과다 보니까 한일축제 앞마당 같은 일본 관련된 행사는 전부 다 자원봉사 지원, 대외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왜 학교에서 교환학생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대외 활동을 여니까 교환학생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점이 안 되다가 4학년 때 교환학생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교환학생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교환학생 가고 싶어 하시는 거?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중국이요? 얼마나 갔다 오셨어요? 반년이요? 중국으로 다시 취업을 하고. 그쵸. 저와 비슷한 사례인데 교환학생을 갔다 오니까 취업을
일본으로 하고 싶어졌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4학년 때 간신히 갔다 오고 나니까 일본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집니다. 교환학생 오사카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알겠는 거예요. 뭔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랑 다르게 철저하게 정해진 규칙 따르니까 정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정말 편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주의적인 딱 정해져 있는 그 느낌이 정말 편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이 계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인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나요? 근데 정말 1인분 역할을 다들 잘 하니까 뭔가 무임승차 없는 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사카 교환학생이 끝나요? 봄학기부터. 그래서 여름이 끝날 때쯤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사카에 이미 취업을 대학교 선배가 계속 밥을 먹으면서 일본 취업 어떠냐라고 일본 취업을 영어 점수 하나 혜택이 있는데 한 달에 10,000엔만 내면 수 있다. 또 장기 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줍니다. 그때 난 한국 돌아가면 무조건 일본 취업을 준비를 할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2017년 여름 8월 막바지 때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알아보니까 왜 한국은 경력 같은 신입이란 말 하잖아요. 경력 같은 그러면 경력은 도대체 어떻게 쌓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일본은 경력이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 신졸 채용을 합니다. 신졸이란 말 들어보셨죠? 신졸이라고 검색을 하면 정의가 아직 졸업하지 않은 4학년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실질적으로는 4학년 1학기 학생들을 신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신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본의 대다수 채용은 4학년 1학기 이 3월에서 6월 사이에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때 채용을 하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 원서를 넣고 해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가 지나도 6월 이후여도 4학년 2학기 때 또 채용 활동이 진행이 돼서 적어도 이때 또 졸업하기 전이니까 이때 또 채용 활동이 이루어지고 근데 만약에 4학년 1, 2학기 때 취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되면 기졸이라고 자격이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취업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취업 시장에 대해서 썼고요. 또 이거를 시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3월에서 6월이니까 한국 시기로 따지면 상반기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은 이때 거의 취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월부터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 1일부터 그 취업 사이트가 전부 다 오픈이 돼요. 그래서 엔트리를 해서 엔트리 시트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또 이때 이 시기에 뭐 회사 활동기업 설명회, 채용 박람회, 웹세미나 이런 게 엄청 열리거든요. 또 면접도 보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6월 달에 끝납니다. 이거를 제가 알고 제가 여름에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가을 학기는 휴학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 봄을 노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2017년 여름에 마음을 먹고 2017년 가을 학기를 휴학을 하고 2018년 이렇게 서류를 넣고 해서 6월에 저도 완료를 지었고 4월에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알고 나서 휴학을 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근데 이때 못하면 그러면 영원히 그건 아닙니다. 10월 이후에도 내정자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꾸준히 채용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이때도 최종 합격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하면 이때도 합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일 뿐이지 정말 회사마다 어떻게 보면 직무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 쪽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외국인인데 나를 신입사원으로 그것도 정규직 사원으로 나를 뽑아주겠어? 라는 생각했는데 또 알아보니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넘어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산 인구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하타라고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게 또 법적으로 어느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정말 그래서 외국인 채용이 또 불가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2020년 자료거든요.
외국인 채용은 앞으로 일본인 일회소에 기여합니까? 라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기여할 거라고 한다라고 80% 긍정적으로 외국인을 채용. 그래서 저는 이런 일본 취업 시장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저만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7년 2학기 때 휴학을 했다고 그 다음 연도 봄을 위해서. 그러면 그 가을이랑 겨울 그때는 자격증을 땁니다. 물론 일본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일본어를 증명을 해야겠죠. 나 일본에서 비즈니스 실력까지 된다라는 걸. 그래서 일본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또 일본인이 아니라 나를 뽑을 수 있는 거, 내가 더 어필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높이려고 영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스 자격증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근데 보통 한국 분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죠. 근데 저는 일부러 모스를 땄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아는 거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네, OS 실무 능력도 증명을 할 수 있고 또 일본 사람들도 바로 들어서 알 수 있을 거. 저는 모스로 땁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뭐 세미나 박람회가 있거나 하면 저는 무조건 비행기표를 끊어요. 그래서 적극성은 이 네 가지 전략, 일본어, 영어, 컴퓨터 적극성으로 취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또 준비를 하고 그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보니까 두 가지로 국내 그리고 국외 일본에서 또 일본 채용 박람회가 열려요. 마이나비 코리아라는 커리어인 접해 이 채용 박람회를 또 하고 또 월드잡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채용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다녔고요. 국내로 또 일본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 채용 박람회가 열려서 거기도 또 마이너비랑 리쿠나비라고 일본 내국인들이 공채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자소서닷컴 일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했었습니다. 박람회 그리고 일본에서 취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왜 일본에서는 취업 준비라고 안 하고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채용 박람회 일본 유학생들을 진짜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여러 세미나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유튜브로 자기소개 영상을 뭐 찍어서 링크를 보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영상도 엄청 찍고 그 다음에 웹세미나며 또 코엑스 채용 박람회며 다 다녔어요. 왜 코엑스 가보신 적 있어요? 코엑스 길 잘 잃어버리잖아요. 맨날 거기서 검색을 하고. 근데 저는 이때 얼마나 코엑스를 많이 갔는지 진짜 눈 감고도 코엑스 찾아가겠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많이 발품을 팔고 세미나 채용 박람회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다 어디서 얻느냐? 코트라 일본 취업 카페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코트라 일본 취업 카페가 있는데 여기 박람회 정보나 채용 정보 또 알짜배기 정보들이 관련 정보들이 올라와서 저는 여기 맨날 가서 확인을 했었고 또 여기는 월드사 플러스 홈페이지인데 여기도 그냥 매일매일 가서 혹시나 뭐 좋은 정보가 없어요. 이벤트 행사 또 이거는 코렉이라는 회사의 사이트인데 채용 공고가 수십 사이트는 매일 확인하고 관련 정보 그렇게 해서 가을부터 자격증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원서를 넣었고 3차 면접까지 다 끝내고 저는 근데 자격증 준비했던 그 반년을 포함을 해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일본의 패밀리마트라는 또 유통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저희 학교 취업센터에 가서 저 일본어학과 단일 전공인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담당자 선생님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좀 가망이 없어 보이셨나 봐요. 그런 말을 듣고 또 자격증도 한 5개 정도 더 따는 게 어떻겠니?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영어, 컴퓨터, 그 다음에 일본어만 준비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이 다 끝나고 제가 사전에 취업 준비하기 전과 다르게 제가 몸소 취업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일본은 문과, 이과 크게 나눠지 무슨 말씀이냐면 왜 취업 깡패라는 말 죄송합니다. 그 취업 잘 되는 왜 공대 이런데 취업 엄청 잘 뭐 자연과학, 공대, 이과 전부 다 그냥 똑같이 다 이과 공대든 이과든 전부 다 그냥 이과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과는 왜 경영학과 저처럼 일본어학과 어문 계열 문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단일 전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문과였어요. 경영학과 졸업한 친구와 다름없이 그냥 문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에서 굳이 따지면 제가 알아보니까 운동계, 일본은 운동계가 또 하기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단체 생활이랑 조화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에서의 취업 깡패는 운동계라고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크게 문과 아니면 이과로 나뉘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글에 검색을 했어요. 취업할 때 필요한 자격증.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저는 다른 거 다 들어봤는데 사회조사 분석사? 이건 처음 봤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떤 자격? 취업하는데 GTQ 포토샵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일본은요 검색을 하면 회계랑 토익 아니면 영어 검정, 파스포트라는 약간 보이는데 이 세 가지를 필수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익이랑 하는 거예요. 정말 자격증. 그리고 면접도 일본은 보통 면접 좀 서운할 정도. 그리고 이 서류 부분에서는 뭐 공통적으로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장 배경, 성격 및 장단점, 위기 극복 등등등등 많은데 제가 공채 자기소개 문항을 읽어.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혹시 보이시나요?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낀 장단점을 기술하고 CU 편의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다면 지원한 직무와 연계하여 적어주시고 어려운 경우 고객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경우 본인들도 이 자기 문항이 어렵다는 걸 아나 봐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려운 경우. 근데 일본에서 적어도 제가 지원했던 회사의 엔트 문항에는 이렇게 어려운 거 없었고 포부 되게 간단했고 그다음에 300자 이내 거의 그랬어요. 300자 이내 이런 거 없었어요. 되게 간단했어요. 그리고 또 인적성 검사 같이 SPI라는 걸 또 보거든요. 안 보는 회사도 있는데 보는 회사도 있어요. SPI 그것도 내용이 좀 간단해서 일본어만 이해할 수 있다면 누구나 풀수 중학수학 과정이 좀 간소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2018년 6월 7일에 최종 합격 메일을 받고 그 남은 기간 동안은 2019년 4월에 최종 계약직 사원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해서 돈을 막 벌었고 그 다음 연도 10명이었고 30명 정도 대만, 홍콩 그 다음에 저는 입사하고 편의점에서 하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점포 근무를 했었습니다. 일본인 그리고 점포에서 한 1년 반 근무를 하고 본부로 또 발령이 나서 본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때도 인도네시아 아까 일본은 오히려 경력이 있는 사람 덜 선호한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잠재력을 보고 뽑혀서 회사에서 좀 키워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신입사원 교육을 잘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 일본어 교육도 한 1년 정도 받았고 또 신입사원 집합연수라고 해서 1년차 때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보여요. 그래서 편의점이다 보니까 인사부터 해서 노무, 회계, 그다음에 사건 분석하는 것까지도 배우고 진열, 상품 관리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모든 것을 다 회사에서 알려주고 가르쳐줬었고 또 운전도 원래 이거는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시는 영업관리직 분들이 운전 연수를 받으시는데 그 직무 외에 다른 운전 연수를 시켜줘서 저도 5회를 운전 연수를 받았는데 운전을 못하더라고요. 그 운전 연수도 운전까지도 이렇게 연수를 시켜줬었어요. 그리고 또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사택이 또 제공이 돼서 저는 사택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다른 회사들 사택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집세 보조가 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교통비 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원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일본은. 그리고 가정 가구도 렌탈해서 최저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는 해외 취업 받아서 했었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엔화가 더 해외 정착 지원금이 이 원화로 받는데 지금 엔화 환율 낮으니까 원화로 받은 N으로 일본에서 또 환전해서 쓰면 이상의 값은 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또 한국인 분들 많이 계시니까 지금 저희 한인적 지원금도 받고 또 일본 생활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이 상반기더라고요. 5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이나비 매년 채용 박람회 이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6월 20일에 열린다고 해요. 서울 코엑스에. 근데 아직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아니면 일본에서 한번 어떤지도 한번 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넣었고요. 과거에는 소니, 푸지, 아나, 캐논, 소프트뱅크, 아마존, 라쿠콘 이런 데서 이것도 그냥 마이나비 코리아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팝업창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시간도 남아있어서 부산 글로벌 잡 매칭데이라고 이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주시는 건데 여기도 해외 기업 와주셔서 채용 행사 하는 건데
이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월드적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괜찮아 보였던 게 직 역량 향상 기회를 한 번에 이렇게 돼 있어서 채용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력서 첨삭이나 면접 준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람회나 채용 합격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저는 이런 데 다 가서 그냥 면접 연습 합격 여부를 이런 기회 이용하셨으면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학생 뽑는 거에도 참가를 했다 했는데 그게 또 있더라고요. 이건 도쿄에서 그리고 그 아까 K-러닝이랑 이런 게 설명 저도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보면 일본어 면접 및 회에 있어서 여기서 면접도 참석하고 자기소개서 서류 면접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무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떤 수업이 열리고 어떤 것들을 또 이용할 수 있는지 잘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이거 일본 취업 카페 저 여기서 정보 많이 얻었었는데 아직도 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검색하는 네이버에 바로 일본 취업 카페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서 여기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스터디 이런 것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일본 취업하고 나서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저는 미리 그러면 혹시 이거 하기 전에 OX 퀴즈 한 번만 더 갈게요. 단톡방에 일본에서 회사 단톡방에 있는 누군가가 생일이에요. 그러면 거기 단톡에 합니다. 누구 보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보내면 왜 보내도 되지 않나? 실린 거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1년차 때 어느 분이 생일이길래 생일 축하해 오타운을 보냈는데 그 읽으면 계속 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교육 받았다 여쭤봤더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답장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민폐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엄격 그랬습니다. 생일 축하도 자유롭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호렌쇼라서 보고 연락 이게 있는데 보고도 해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해야 됐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자주 일어나는 거 그거 무사합니다. 그거를 보냈었어요. 만약에 지진이 새벽 2시에 일어나도 보고 연락 상담 이런 게 되게 철저했고 확실한 공차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저희 부서에 같이 일하는 여자 선배가 결혼하셨는지 뭐 애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누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편했어요. 결혼했니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는 편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 부분이 일본어도 뭐 일상 일본어가 아니고 처음에는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고개 숙이는 문화가 있는데 이 정도 고개가 10도로 그렇게 인사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직책의 간소화가 있는데 일본은 대리라는 직급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본은 대리라는 직책이 많이 간소화가 돼 있어요. 20년 선배도 그냥 매니저 직책이 간소화되어 있어요. 근데 또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외국에서 외작이라고 이 기업에서는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은 비자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겸업이 거의 대다수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되고 또 회사 앞두고 있는데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부업도 아까 비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 뭐를 해야 이 시간 알차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유튜브로 해볼까 하다가 적었어요. 책을 읽어볼까? 책을 읽어놓는데 하다가 너무 이해가 돼서 그래서 뭐를 했냐 일본에 나가게 웃음의 의미는 어쨌든 여기를 왜 나갔냐면 저는 이때 2021년 이때 코로나가 못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비자 공고를 봤는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 사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는데 하고 후회했어요. 무대공포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고 후회는 많이 했는데 이때 계기로 제가 확 바뀌게 이때 이 대회를 나가고 나서 제가 이 대회 준비하면서 막 여러 곳에 막 준비하면서 막 물어봤던 연기학원이 한 곳이 있어요. 그곳을 제가 등록을 그냥 이 연기학원 다니고 춤도 배웠어요. 그리고 뭐 워킹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일본의 사토리 세대 아세요? 사토리? 아시죠? 그 MZ 세대의 원조급인 일본의 사토리죠. 네, 사토리 세대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어울리다 보면서 제가 몰랐는데 일본 또래 친구들이랑 걷다 보면 제가 걸음걸이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본인 친구들은 다 여유롭게 걷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걔네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라서 대학 안 가서 등록금 아깝게 왜 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이 다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틀린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다 다른 거구나를 이때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연기학원도 다니고 춤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회사에서 발표 같은 것도 제가 막 손들어서 도맡아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하고 싶어. 그 사투리 세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도 회사 안 다녀보고 진짜 내가 진짜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볼까? 그런 도전 정신? 그런 거를 그 친구들 일본인 사투리 세대 친구들한테 다 영향을 받아서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까지 그리고 한국에 와서 뭔가가 다시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됐는데 잘 안 됐는데 휠라 코리아라는 어떤 회사에서 합격 전화를 받았어요. 언제까지 출근하세요? 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끊고 잠수 타다가 저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알겠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한국에서는 뭐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적절할 때 집 사고 또 아기 낳아서 뭐 이렇게 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와버리니까 진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에서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던 그 일방적인 거기서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저만의 꿈을 재정립을 했죠.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고 혹시 일본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능력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MC로 데뷔하게 됩니다. 돌잔치, 결혼식, 레크리에이션, 체육대회 전부 다 하게 되었고 또 통역사랑 강사로도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말풍선을 왜 달아놨냐면요. 이분이 조치대학에 있는 카와세 교수, 이분 제가 통역이랑 의전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일본인 학생들한테 너네 경쟁자는 도쿄대 학생이 아니야. 너네 경쟁자는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는 외국인 학생들이야 라고 말을 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일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의 외국인 인재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제가 여기 말풍선을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저는 MC로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다양성이라 해야 되나요? 저의 그거를 더 넓히기 위해서 이벤트 대행사를 그냥 차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월에 차려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근데 회사를 하나 차려서 저의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더 확장시켜 보려고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 이번 연도에 그 국민대학교 졸업연설에서 이효리라는 가수가 연설을 한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보셨죠? 제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여기 잘려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이 잘렸는데 이 이효리라는 분이 정확하게 딱 진짜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나아가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다치고 많이 체득하세요. 그래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거든요. 진짜 나아가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다치고 많이 체득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도 되니까 한번 해보고 많이 깨닫고 또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희소한, 다양한, 귀중한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효리라는 분이 정확하게 연설 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많이 잘렸군요. 제가 이거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건 일본의 제도예요. 교육훈련 국부제도라고 우리나라의 내일 채용 카드와 유사한 제도인데 이게 보면 여기 잘렸는데 일본 회사에서 근무를 2년을 이상을 하면 그 대학원 등록금을 50%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근무 2년이라는 게 그 고용보험 낸 횟수가 기준이고요. 또 근무 1년 이상이 되면 그 영어 검정, 부기 검정, IT 그 컴퓨터 자격증 같은 거 수업 지원을 해주는 또 일반 교육 훈련 급부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해외 취업을 했는데 근무한 지 2년이 지났다. 대학원 가볼까? 할 때 이 제도를 사용하시면 대학원의 등록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겸업 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또 찬스로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에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QR코드는 왜 넣어놨냐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QR코드를 넣으려고 했는데 원래 카톡 오픈 채팅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건
이거는 제 인스타거든요. SNS 이걸 넣은 이유가 저 SNS 게시물에 일본에서 일했던 그때 내용들도 있고 이래서 혹시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한번 보라고 이걸 넣어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오늘 못 여쭤보신 것들 네, DM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같이 일하는 분 결혼하셨는지도 몰랐는데 역시 나이도 몰랐거든요. 아마 나이를 그렇게 딱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조어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이보다는 그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경향에 대해서. 우선 면접 볼 때 내용이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화나 이런 단체 생활 잘 어울리는 거를 되게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볼 때도 거의 대부분 내용이 동아리 활동을 했냐, 활동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적이 있냐,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냐, 거의 다 단체 활동에 관련된 면접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외 활동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학과 공부보다는. 그래서 그랬던 부분들이 면접 보고 이럴 때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비즈니스 일본어는 그 단어에 오, 고 말고 거의 다 어미로 그래서 그냥 저는 어미만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달달달달달 계속 말을 하니까 어차피 어미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입에 익숙해지면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어는 비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게 잘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K러닝 월드잡 홈페이지에 K러닝에 일본어 면접 과정이랑 그 회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셔서 공부하면 네, 그래서 일본에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어 단일 전공이었는데 회사에서 상품 공부로 발령을 내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덜 보지 않나. 일본은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직무, 회계 직무, 사무 지원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거의 다 통틀어서 종합직으로. 그래서 전공을 그때 관련해서 종합직에 맞게 이렇게 잘 어필을 하면 전공을 많이 덜 보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그거는 혹시 아까 설명회 때 월드샵 플러스에 일본 멘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IT 분도 그거는 IT 분께 여쭤보셨는데 좋은 분들. 네, 그럼 이걸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더 질문식 저희가 또 이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해외 취업의 지연 대리님이랑 또 일본 멘토분들께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지금 아까 해외 취업 수요 조사 대학교에서 대리님이 말했던 K-무브 스쿨도 운영했고 그다음에 해외 일경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건데 지금 K-무브 없어서 지금 해서 일본 저희는 이제 K-무브 스쿨 길게 굉장히 짧은 방학기로 2개월 동안 조금 되시는 JLPT 되시는 분 저희가 면접 1번 다 보고 기업 내 실제 보고 또 기업 설명서 원하는 지금 그 기업들 그리고 우리 일본어 교양 수업으로 거기서 저희 일본어 그런 프로그램 미국이랑 근데 저희가 하는 저희 장기적으로 길게 취업 우리 멘토님 유럽 가는 그런 목적 부합하신 동안 너무 감사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참가 등록 아직 10명밖에 아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축제 기간도 정말 감사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